테린이도 테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제 채널이 돈을 벌어준다는 분들이 계셔서, 심지어 1억을 벌어주는 채널이라고 하신 분도 계셔서 오늘은 진짜로 테니스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테린이가 어떻게 테니스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테니스 배우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브이로그 올리면 아무도 안 봐요. 어떤 채널을 만들면 제일 잘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든 채널의 유형별로 이번에 쫙 분석을 50만 이상이 7.6%. 와, 웬만한 거에 2배예요. 웬만한 거에 2배. 게임도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내다 버려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0.9% 경제 금융 내다 버리세요. 유튜브에서 가장 돈 안 되는 컨텐츠가 스포츠인 거 아셨나요? 그리고 스포츠 컨텐츠 중에서도 조회수 정말 안 오르는 스포츠가 테니스입니다. 머드리TV, 포티러브 같은 메이저 테니스 채널은 조회수가 높아서 수익이 발생할 것 같지만 사실 활성화된 어떤 테니스 채널보다 가장 적자가 심하게 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이 정도 조회수로는 출연자분들 출연비는커녕 영상 찍고 편집하는 분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특히 조회수가 제 채널과 비슷해져 버린 포티러브의 경우는 상당히 심한 적자 상태일 텐데 우리 구독자분들 포티러브 영상 하나씩만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보다 차라리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어 올리는 편이 유튜브보다 수익이 훨씬 더 좋습니다만 이건 송아 코치님처럼 극강의 미모가 받쳐주는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럼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상금이 걸려있는 프로 토너먼트에 나가는 겁니다. 출전해서 이기면 상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아마추어가, 아니 테린이가 프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원칙적으로 ATP 본선 토너먼트에는 ITF 프로 대회, 챌린저 대회에서 쌓아올린 포인트로 획득한 랭킹 순위 기준으로 출전 선수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상금은 ATP 본선 대회에만 걸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ATP 하위 리그 격인 챌린저 대회, ITF 프로 대회도 작지만 상금이 걸립니다. 그리고 ITF 프로 토너먼트 경우는 출전하는 선수가 부족해 아무나 출전하겠다고 하면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이 ITF 프로 토너먼트 경기에 출전한 아르템 바메트 선수는 그냥 평범한 동호인입니다. 제가 보기에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테린 이분으로 보입니다. 테니스백도 없이 라켓만 달랑 들고 이런 프로 무대에 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를 이길 가능성이 0%보다도 낮아 보이는데 이 테린 이분은 왜 카타르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오늘의 주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이분이 프로 선수와 경기를 한번 해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본 목적은 돈벌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린 이분은 이 한 경기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3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비행기표 값하고 호텔비를 빼도 최소 150만원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경기도 졌는데 어떻게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냐고요? 바로 스포츠 베팅. 친구에게 부탁해 자기 경기에 자기가 지는 쪽으로 베팅을 해달라고 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기에 직접 베팅하는 건 불법이니까요. 스포츠 베팅은 미국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합법이고 테니스의 경우 테니스 선수도 자신의 경기가 아니면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다른 테니스 경기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이 바메트라는 분은 이 토너먼트 바로 다음 주에 열린 대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천재 아닌가요? 시청자분들 중 혹시 본인의 이름이 정훈이나 장현, 권선우 같은 한국 테니스 선수들과 유사한 이름을 갖고 계시다면 이 바메트라는 분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종목에까지 스포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테니스나 선수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프로 선수들과 이름이 유사한 분들이 대회에 참가하시면 어렵지 않게 베팅하는 분들에게 어떤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이거는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남을 속이는 것 같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럼 정정당당히 프로 무대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동호인이 ATP 프로 무대에 출전할 수 있는가부터 알아봐야겠죠. 원칙적으로 ATP 본선 토너먼트에는 ITF 프로 대회, 챌린저 대회에서 쌓아올린 포인트로 획득한 랭킹 순위 기준으로 출전 선수를 뽑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토너먼트는 와일드 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랭킹 순위로 출전할 선수를 뽑지만 랭킹만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토너먼트가 열리는 지역의 나이 어린 유망주라던가 토너먼트와 연관된 선수, 아니면 현재 랭킹은 낮지만 인지도가 있는 선수들은 와일드카드 제도로 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심지어 직장인이 프로 무대에 출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ITF나 챌린저가 아닌 ATP 본선 무대에. 페코티치 선수는 이 와일드카드 제도의 덕으로 출전할 수 있었는데 출전 여부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가 경기 시작 30분 전에 출전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33살의 직딩은 혹시나도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평소에는 나이 70 먹은 자기 회사 사장님과 연습을 하다 출전하기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출근 전 젊은 50대 후반의 동호인분과 만나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연습 상대를 젊은 50대 후반으로 바꾼 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첫 라운드 상대인 잭삭 선수를 만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잭삭은 단식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랐었고 복식 세계 랭킹 1위에도 오른 적 있는 무려 복식 그랜드슬램 우승자입니다. 그런 잭삭으로부터 이 부동산 회사 직원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물론 페코티치 선수는 직장인이 되기 전 유망했던 D1 대학 선수였고 젊어서 프로 무대 진출을 시도했던 선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ATP 프로 무대에 참가해 프로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이기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린이도 테니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테니스 동호인분들은 테니스를 치심으로 해서 모두 돈을 벌고 계신 것입니다. 테니스라는 운동은 어려서부터 70, 80이 넘어서까지 평생 칠 수 있는 스포츠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 해서 아프지 않고 노후의 병원비도 절약되고 여러분들은 이미 큰 돈을 벌고 계신 것입니다. Continue to have a full-time job assigned